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10시에도 저와 함께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이거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물려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본 종목에 일단은 본 종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쭉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 ETF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매매를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가스. 네, 제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뭐 수익 많이 챙기시고 계시죠. 가스는 제가 뒤쪽에 해 드릴게요. 앞쪽에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뒤쪽에 제가 그 지금 본 영상 제목에 몇 분부터 저 가스가 나오는지 제가 써 드렸거든요. 혹여나 가스만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 차이나 솔렉티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ETF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점입니다. 제가 인버스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ETF를 굉장히 쉽게 보는 경향이 있으세요. 왜냐면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수많은 좀 기사들, 뭐 언론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그런 몇몇 기사들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좀 안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ETF나 ETN들을 소개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렇다 보니까 분산 투자에 효과적이다." 아, 진짜로 ETF가 이 분산 투자에 효과적인 겁니까? 냉정하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리스크를 안고서 기대 수익을 높이고자 이 시장에 온 건데 그게 무서워 가지고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러지를 들어가는 경우들이 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god버스라든지 레버러지라든지.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이 원자재 때 늘 이야기 드리지만,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순간 이 비용이 예 훨씬 더 많이 차감이 되고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자리로 와도 대부분의 ETF들은 제자리를 못 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진폭이 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과연 내가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관점으로 이 ETF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들어올 거면 차라리 그냥 물리면 종목에 물리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TF를 잡는다라고 해서 리스크를 피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과 홍콩, 이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볼 내용은 비록 이제 전기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지만, 일단 먼저 그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해를 보게 되면 얘네는 딱 목표치, 그쵸? 하락을 했다가 딱 저점 잡고서 목표치까지 도달하고서, 사실상 지금 이 뒷파동은 지금 자율파동입니다. 패턴이 없이 장기간, 뭐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 1년간의 패턴을 완성하고 목표치를 채운 이후에, 이 이후에는 그 흐름들을 그냥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얘네가 지금 무슨 패턴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120평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나서 쌍바닥을 맞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3,300에서 3,400 이 구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거시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오늘 너무 이제 이야기가 늘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패스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얘네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경제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시대와 역행하게 얘네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단기 이런 파동을 거치고 있지만 이 뒷파동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는 자율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병을 이탈했다가 올라오고 있죠. 이제 이 자리가 저항이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역회된 숄더 패턴, 그죠?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는가. 얘네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목표치를 채우고 나서 자율파동에 있으면서 이제 다음 파동을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 상위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패턴을 모르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패턴까지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 패턴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네도 어떻게 보면 뭐 장기 하락 추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박스에 갇혔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네가 조금 더 정상이에요. 지금 뒷파동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섹터가 지수를 좀 오버슈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거고, 미국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거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차이나 전기차 섹터 자체도 평타 정도는 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라고 해서 얘네가 운영을 못 하는가? 이제 얘네도 계속 그 편입 종목의 비중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활발하게 비중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얘네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웃퍼폼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 얘네들이 추종하고 있는 다른 글로벌 펀드가 바꿔서인지, 그거는 우리가 그것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이 바꾸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좀 더 정확히는 어디서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얘네 포트에도 이 ETF가 저기 들어가 있어요. 완벽하게 복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부가 좀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서 뺐습니다. 자, 어찌 됐거나 얘네들도 보게 되면 장기 하락 추세를 겪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다시 꺾이고 내려가니까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 그러니 쟤네가 그렇게 포트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는 우리나라 ETF들은 대부분 크게 이 글로벌 ETF의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 종목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돼 보이질 않는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차이나 전기 섹터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의 끝단을 겪으면서 추세를 바꿀 여지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종목들을 쭉 보면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저 ETF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종목들을 분석한 다음에 지수가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게 상향식 분석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접근을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쭉 이 순서대로 보고 차이나 솔렉티브 결론적으로 본 다음에 가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 종목들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마다도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저건 내가 모르는 종목인데 싶으시면 검색을 하셔 가지고 이걸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이건 얘네가 이거를 얘기하는구나, 좀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아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그 전기차와 조금은 다른 패턴이죠. 왜냐면 쟤네들은 이렇게 움직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냥 저점을 깨버렸는데 얘는 이 저점을 지켰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충분히 대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본 종목을 딱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봤었던 그 흐름을 그대로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을까요? 뭘 알 수 있을까? 이제는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조금은 눈치는 까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추세 전환을 여기서 성공해서 만들었어요. 게다가 갭으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눌렸을 때 일목을 지켜야 되는데 깨버렸기 때문에 저점을 깨버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접근할 여지는 있었죠. 왜? 저점을 잡아채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추세 전환을 만들어서 그다음부터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 비록 어떻게 합니까? 3개월 정도 좀 지루하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서 최소한 목표치는 300 혹은 330 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물론 얘네도 이 대형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떤 진폭이 좀 낮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240 라인에서 330 정도만 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만 가도 한 40%는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런 여지들을 만들고 있고 대장주가 이 정도 만든다라는 것은 충분히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도 반등의 여지, 추세 전환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뭐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뭐만 안 하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일목만 깨지 않으면 된다. 그쵸? 왜? 만약에 이거 다시 끼게 되면 그냥 슈팅을 하고서 또다시 지루하게 내려왔다가 또다시 반등하고 이걸 반복할 테니까. 그러니 본 종목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본 종목의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본 종목은 일목만 깨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목 이탈 컨트롤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깨도 괜찮아요. 그 매매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40 라인에서 저점 깨지 않는 걸로 접근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무슨 패턴이 되는 거죠? 저 위에서 와서 반등해서 이게 너무 낮긴 해요. 근데 어찌 됐거나 어깨자리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마저 깨버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뭐 노리면 됩니까? 저점을 잡아채는 추세전환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본 종목은 비록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이제 돌릴까 말까 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매매자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가장 좋은 매매하기 좋은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컷당해도 아래에 또다시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 왜? 그런 구간이 보이지 않을 때는 컷하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아 이거 꼭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아래에서 자리가 있는 종목들은 너무너무 매매하기 좋습니다. 어찌 됐거나 비아지는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혹시 지금 계속 새소리 여기 들리시나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어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제 방송하는데 여기에 계속 그 잡음처럼 들러갈까 봐 길 쪼갰죠. 우리에게 길 쪼았고 그래서 가스를 계속 주고 있나? 그쵸? 자 어찌 됐건 다시 돌아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비아디는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저거 추격해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저는 그다지 추격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250 라인 이탈 것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260 전후 정도는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눌렸을 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다음에 CATL입니다. 본 종목은 이제 이거 삼성 차트입니다. 아무리 직접 매매가 안 된다 하더라도 쪼끔은 키움에게 실망입니다. 그렇다고 차트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 좀 아쉬운 흐름이고 자 어찌 되었거나 CATL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쁜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쵸? 수렴을 쫙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돌파 시에 눌림 이 추격 자리도 괜찮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얘도 어떻게 합니까?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 얘도 어떻게 합니까? 섹터보다 아웃퍼폼하고 있고 얘도 나름대로의 어떤 대장주 혹은 2인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얘는 아까 비아리보다 훨씬 더 패턴을 예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만약에 내가 정말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얘를 고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술적 분석가이기 때문에 패턴이 예쁜 애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다만 지금
큰 틀에서는 그냥 가도 되지만 조금 더 작은 틀에서는 한 번 더 눌리면 훨씬 더 예쁜 패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깐 '한 번 더 물리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이에요. 왜냐면 지금 예쁜 관통봉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 짧게는 215 라인,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얘도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화재와 마찬가지로 깨고 내려가거나 컷당했을 때 다음 자리들이 차근차근 똑같은 패턴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관통봉을 만든 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본 종목은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아 추세도 앞으로 돌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추격했을 경우에는 아래로 거의 짧게 잡아도 5% 길게 잡으면 10% 이상의 어떤 견디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규는 좀 애매하다고 표현을 드렸던 거고, 눌림이 와서 매수를 해야지 적어도 3대 1의 어떤 기대 수익과의 어떤 그 효율이 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천 기술입니다. 본 종목은 또 심천 이노방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자 어찌 되었거나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본 종목에 잡아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였어요? 언제였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막 그 기술적 분석할 때 지나간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딱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하는 이야기에서 뭐였습니까? 예, 전저를 잡아채는 추세 전환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세를 만들고 있죠. 더군다나 마지막 한 번 더 흔들고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고서 갔을 때 힘이 더 좋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잘릴 수 있거든요. 잘려도 돼요. 이건 잘라야 됩니다. 잘려도 돼요가 아니라 잘라야 돼요. 대신 뭡니까? 예, 다시 탈 때 다시 잡아야 되는 거죠. 어찌 됐건 저점 만들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추격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벌써 중간값에 와 있기 때문에 목표는 이 윗자리가 되겠고.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한 40% 구간 나오네요. 중요한 건 뭐다? 얘도 추세를 이제 돌려놨다. 그쵸? 그러니 이런 흐름들 때문에 예, 그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올라오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아 그냥 저렇게도 올라가는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늘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이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어떤 전략들, 관점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디서 출발하냐면 '아 쟤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민의 출발을 가지고 기존의 시장에 있었던 어떤 잣대나 툴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데이터를 내고 제가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30 분의 추세 전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를 쌓고 뭐 해서 가급적이면 이 종목의 가장 저점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컷을 짧게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 본 종목도 어떻게 합니까? 저 자리를 놓친다라 그러면 저거와 똑같은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을 찾아냅니다. 같은 업종이면 더 좋고. 이해 가시겠나요? 그러니 저 종목을 어떻게 잡을까도 고민하지만 이 종목 말고 똑같은 패턴을 만드는 쪽이 똑같은 어떤 저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그 흐름들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거죠. 저는 그게 기술적 분석가의 어떤 어 의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됐거나 본 종목은 추격할 수는 없어요. 다시 베이스평 맞고 밀릴 가능성도 조금 있고, 밀린다라고 그러면 아래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단가가 비슷해도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이 흐름은. 언젠가 그런 이야기도 한번 기술적 테크닉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기본적으로 박스를 보고서 하단 부분에 붙여 들어가야지 추적하진 않는다.
자, 어찌 됐거나 얘도 확인한 거는 이제 돌아섰네요. 그쵸? 자, 그다음에 강봉 리튬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강봉 리튬, 천재 리튬, 그다음에 뭐 천사첨단 신소재, 그쵸? 이쪽 그 해외 매수상에 보면 이쪽이 꼭 들어가 있는데 본 종목은 아직 추세 전환은 못했습니다. 그쵸?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늘어지는, 그쵸? 뭐 요렇게 잡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굉장히 좀 늘어지는 이 하락 파동을 겪고 있는데 얘도 지금 파동이 너무 예뻐요.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본 종목 중에 잡으라고 그러면 얘 잡고 싶어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각도가 물론 낮은 하락색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약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파동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거는 얘가 어떻게 합니까? 잘려도 여기에서 계속 복작복작 거려서 시세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거를 단숨에 커버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는 큰 틀에서는 이 저점만 다시 안 깨면 되는 거고, 그쵸? 59 라인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30분에서 얘가 돌아섰을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장 좋은 단가는 어딥니까? 여기 단가 이탈 컷으로 62 라인 이탈 컷이 잡히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쫓아간다라 그러면 별거 없이 62 라인 이탈 컷으로 추격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혹여나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얘는 몰빵으로 물타기 해도 돼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컷이 있기 때문에. 명확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런 것들 관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드리는 이 종목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추세 전환 막고 이거 오타 아닙니다. 안 바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저거를 완성시키잖아요. 그러면 얘의 어떻게 합니까? 얘의 흐름이 완전히 돌아서겠죠. 그리고 지금 얘 반등의 목표치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11,000원짜리인데 이 자리 쉽게 올라올 수 있겠죠.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저 자리를 완성시켜 주면. 자, 따라서 저는 어정쩡한 저런 회전 기술 같은 자리에 잡느니 못 가더라도 이런 자리를 잡는다. 저는 얘가 이것만 극복해 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좋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어 예를 들어서 ETF가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버러지나 이런 것들 잡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종목을 잡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브 에너지입니다. 본 종목도 추세 전환을 좀 만들고 있죠. 다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그 강봉 리튬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고르라고 그러면 강봉 리튬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 종목은 냉정하게는 그러니까 이 단기 추세 전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컷자리가 좀 늘어져 있죠. 얘는 저점 컷이에요. 55.5 라인. 그러면 얘가 일단 첫 번째로는 컷폭이 길어지고, 두 번째로는 얘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단기적으로 고개는 들고 있지만 추세를 전환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이제 막 저점을 잡아채고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 봉이 지금 자리에서 한 3개 정도는 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놈이 이제 돌아서는구나. 그리고 얘의 가장 좋은, 제가 봤을 때 패턴은 올라와서 눌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목표는 나와 있죠. 지금 자리에서 꽤 위로 나와 있네요. 90 라인까지 목표 아닙니까? 지금 60 라인인데. 그러면 50%가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를 한번 접을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전환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매수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내가 리스크를 아는 만큼 기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이 뒷눌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 자리가 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냥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그러니 지금 자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중을 조금 더 낮추고 리스크를 더 많이 가져가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그 가스 같은 경우는 20%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목으로 치면 거의 50%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변동성을 계산해 보면 거의 저희가 원자재
단일 종목 맥스로 잡을 때 20%를 넘어가진 않는데 그거랑 똑같이 그런 이 비중의 흐름을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BRD 같은 종목을 좀 나름 안정적으로 잡아 가지고 뭐 40%를 들어간 다음에 뭐 기대 수익을 40%, 그다음에 손실률을 뭐 왜냐면 중국 종목은 쪼끔 이 폭이 크니까 6%에서 8%를 가져가겠다라고 그러면 본 종목은 예를 들어서 반만 뭐 20%를 들어간 이후에 마이너스 10% 가져가는 대신에 플러스 50% 이상을 노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됐거나 지금 얘는 추세 전환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나름 승부 보듯이 들어가는 패턴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어떻게 저점을 깨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재 리튬. 자, 본 종목도 노리시는 분들 승부 거세요. 지금 똑같이 이 목요일날 요 패턴이 나왔잖아요. 이때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얘는 돌아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충분히 저점 만들고서 눌림 확인까지 하고서 돌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일목하고 120평 뭐 관통해서 올라가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오면 베스트라는 거죠. 그러니 냉정하게 이쪽을 직접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ETF를 매매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ETF 뭐 안정적이라고 해서 50% 잡을 거를 얘네들 한 20%씩 두 종목이나 15%씩 두 종목만 잡아도 아웃퍼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수익률이. 이 뭐 천재리튬 물론 이제 너무 같은 계열이라서 조금 거시기한 면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저런 거 잡을 정도면 그 정도 승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기 추세 하락을 1년 넘는 추세 하락을 돌리는 자리인데 해 봐야죠. 그렇죠? 어찌 됐거나 본 종목도 그런 방식으로 되게 된다고 하면 71.7 라인 이탈 컷으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성공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다. 그게 운이 좋으면 테슬라처럼 이런 막 140 이런 자리로 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리바운드가 지금 아무리 못해도 다 30% 이상이에요, 지금 자리에서도. 그러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첨단 신소재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저점을 잡아채고 나서 올라온 이후에 이제 다시 깨지 않고 있죠. 그럼 얘도 돌아선 거고, 지금 이 마지막으로 다 몰려있는 이 자리들만 제대로 올라타서 깨지 않으면 충분히 이제는 완전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것이다. 만약에 이제 이 목요일날 이 상승이 부담스럽고 컷자리가 길어 보이면 어떻게 된다? 분할로 해서 들어가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차이나 전기제약 솔렉티브에 대해서 그 구성 종목들 중에 5% 이상 종목들을 일단 쭉 다 봤어요. 얘네들 다 본 겁니다. 여기 중간에 ETF 하나만 빼놓고. ETF도 아까 보긴 봤죠. 그러면 과연 얘를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일단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다? 종목들이 다 추세 전환을 돌거나 어떻게 돌리고 있다. 이미 돌았거나 지금 여기서 돌리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얘도 지금 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얘네들의 목표의 어떤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그런 지금 자리에서도 20%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가치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죠? 근데 세 번째, 다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ETF를 잡는 게 낫는가 아니면 종목들 개별로 잡는 게 낫는가 그러면 리스크가 좀 있어도 종목들이 훨씬 더 재미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굳이 얘를 신규로 접근한다라 그러면, 물론 이제 해외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얘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얘를 하는 것보다 개별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큰 틀에서 수렴하고 있어요. 한파, 두파, 그 다음에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다시 올라온다면 이런 자리들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언더슈팅에 있을 때 다시 저항을 받기 위해서 반등을 받는 라인이 11,000원입니다. 그래서 11,000원 라인은 계속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본 종목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리바운드의 가치가 있고, 얘가 종목적으로 좀 더 좋으려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반등해서 한 번 더 눌린 다음에 이루고 돌파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14,000원 라인도 충분히 올 수 있다. 14,000원, 13,000원 뭐 이런 라인들 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강봉 리튬 이런 것들이 아마 최소한 50%는 올라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는 저는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개별 종목을 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 본 ETF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좀 정리가 되나요? 그러니 만약에 얘를 물탄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좋은 자리가 이렇게 한 번 더 눌릴 때죠. 근데 자신 없으면 어찌 되었거나 10,000원 언저리의 이 자리들에서 잡아 가지고 최소한 11,000원에서 나와 추가 물량을 나오는 그런 전략 정도는 해볼 만하다. 다만 내가 이 섹터를 진짜 믿고 저 종목들을 믿고 있다라 그러면 한번 저 13,000원에서 4,000원 저런 자리까지도 노려볼 만한 가치는 있다. 다만 그 가치가 더 효율적이려고 그러면 개별 종목을 접근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방대하죠, 얘네들이. 벌써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예.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보지 않습니까? 왜? 왜? 간만에 매수를 할 만한 패턴들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주들은 지금 싹쓸이 당했고, 그 1-2월 달에 "으아 매수하세요. 또 눌립니다. 뭐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아닌 거고, 우리 시장도 그쵸? 지금 매수하고 싶은 건 계속 자리가 안 오는데, 막말로 중국 얘네들은 매수하고 싶은 애들이 저런 자리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재밌을 수밖에요. 그쵸?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자, 어찌 됐거나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좀 되시겠죠? 가스 기다리신 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10일 날에 방송 드렸죠. 예. 뭐라고 했습니까? 예. 가장 좋은 패턴은 뭐다? 예. 2.233.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2점, 그래도 좀 정자로 쓰는 게 낫겠죠. 요 라인 맨 밑라인이 2.233인데 가장 좋은 패턴은 이 자리를 깼다 올라오는 거다. 이 당시에도 이제 제가 이제 모든 분들한테 당연히 이제 아직 저희 정식 오픈 하려면 이제 신규로 오시려면 정식 오픈을 해야 되니까 안에서 이제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 지금 단기 단타 세력들이 너무 득세하고 있다. 이거 지금 단타 세력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누른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다행히 장기 매집 세력이 아니어 가지고 하방으로 터뜨리려고 매집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 매수 지금 세력이 계속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 굳이 어렵게 매매 단타를 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 쟤네들이 한 발만 물러서도 생각보다 쉽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뭐를 잡아야 된다? 2.386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저항 한번 맞았는데 그다음부터 깨지 않으니까. 그쵸? 30분의 추세 전환을 만들고 120편 깨지 않고 딛고 있으니까 얘 한번 넘어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발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 장중에도 저걸 흔들었는데 저걸 깨지 못했다라는 거는 추세를 장악한 거예요, 매수 애들이. 뭐 날씨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뭐 하나 터졌어요? 뭐 재고량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럴 거면 왜 이때는 안 내렸냐라는 거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원자재는 물론 수급의 논리도 있겠지만 수급의 논리는 뒤에 껴 맞추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에서는 무조건 이 포지션의 흐름이 먼저고 수급의 흐름이 먼저지, 그런 이슈들은 예 완벽한 이레귤러가 아니면 대부분 다 세력들이 잡고서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일단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리게 되어 있어요. 물려서 존버.
앞서서도 ETF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원자재는 대부분 다 레버리지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손실들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손실이 당연히 물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한번 잘못 잡았을 때 까이는 그 수수료나 기회비용들. 자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거는 이걸 딛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크게 봐야 된다. 이거 근데 전체 물량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내주면서 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디가 목표다? 네. 2.876 짜리.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알고 있죠. 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걸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 7월물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 연결로 좀 볼까요? 연결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먹었던 이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익 실현해야 되는데 수익이 70% 80%가 넘어가는데 다음날 월요일 되니까 개파락해 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수익을 반이나 내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그쵸? 그 흐름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슈팅이 나오면 3.091 이 갭 자리를 가겠고 근데 연결이 아니라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122평 그다음에 음은 상단 마디 주요 저항들이 다 모여라 눈코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 갔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깨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자리에서는 매도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라인이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 매수를 잡는 이유는 뭐다? 매수가 좋아서 가스가 오를 것 같아서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봐도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많이 그 이야기 드리죠. 이거 2.876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 빵빵 2 중간에 이 자리에 마디가 있고 밑에 뭐가 있다? 2.61 있다. 뭐가 갈 것 같다? 제가 세력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를 한번 치기 위해서 언제든지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근데 이 자리를 가려고 그러면 지금 이 2점대 초반에서 누르면 지네들도 아무런 수익이 없다. 뭐 해야 된다? 진짜 내리려면 들어 올렸다가 깨야 된다. 그러니 거시적인 이레귤러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얘를 장악해서 막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려면 별거 아니죠. 어느 그 유전 하나가 터져 가지고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다라든가 아니면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돼 가지고 뭔가 공급에 이상이 생긴다라든가 그러면 5 불까지 갈 겁니다. 그럼 5 불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뭐다? 하락을 위해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래도 하락 더 할 것 같다. 갱신할 것 같다. 밑으로 하락 내려가는 것 같다.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자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면 이 판에서 이 오랜 시간과 이 수급 분석과 이 포지션에 대한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거라고 세력이 계획을 했다라 그러면 여기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들어 올렸다 내린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지 먹을 게 많으니까. 2점 초반대 밀어봤자 저거 400틱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876까지 들어 올렸다 하면 1200틱인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아니, 우리가 먹었다면 배팅 먹으러 들어갑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 몇백 틱이 나오는데 지금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틱 올라왔어요? 2.233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2.233에서. 혹은 그 위에서 매수해서도 2점 보통 3호 라인 전후일 거고 2.35 라인에서 지금 300틱이 올라왔고 이 라인에서 지금 400틱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컷 조금 내주는 거나 조금 물린 게 됐습니까? 물릴 때는 해봤자 1, 200틱 물릴까 말까인데 가스 장중에도 아니 1시간만 해도 100틱이 막 날아다니는데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죠. 우리가 혹여나 물렸다더라도 최소 이런 라인들을 먹고 지금 2.876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 가면 이거 600틱이고 얘 이거 가면 500틱 아닙니까? 근데 걱정될 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게다가 올해 전승하고 있는데. 그쵸? 그런 흐름들 보게 되면 어찌되었거나 기본적으로 자 일단 1번 여기서 매수 쫓아가면 호돌이입니다. 호돌이. 호돌이에요.
호구는 너무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네거티브한 면이 있어서 뉘앙스가 있어서 저는 호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호돌이 표현 보통 저한테 쓰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에코프로 이런 거 못 잡았잖아요. 50만 원 뻔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놈의 고집 확인하며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잘못될 일도 없습니다. 다만 못 먹었을 때 좀 아쉬워서 그렇지. 최근에 놓친 종목들 꽤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 뭐 KG 케미칼 이런 거 짧게 먹고 나왔죠. 왜냐면 다시 깨기고 있기 때문에 깨는 거 여기서 컷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나와서 다시 보자 했는데 31,000원짜리 봤었는데 3만 그게 2,100 원인가 찍고 갔나? 아무튼 원하는 자리 안 찍었다고 "아이고 투자 전환하는데 가지 맙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튀죠.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왜? 왜? 어찌 됐거나 우리가 잘라낼 때는 거의 본절 수준에 최근에 잘라내고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데 2차 전지의 아쉬움을 지금 가스로 계속 커버하고 있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찌 됐거나 돌아와 보면 매수 추격하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왜냐면 시나리오 상에 이 매수 추격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시나리오 상에 들어 올려서 때린다가 있다니깐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추격은 하지 않는다. 막말로 2.33에도 못 잡고 2.35짜리에서도 못 잡았으면서 추세 전환할 때도 못 잡았는데 여기서 쫓아가면 에이 큰일 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매매하니까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또 사이클은 오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예. 얘네는 잘해야 박스입니다 지금. 잘못되면 1.6일 보러 가는 거고. 자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인가? 예, 지금부터 분할로 주셔야 돼요. 2.876이 목표긴 하지만 얘 갈 때까지 온 물량 가지고 기다리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오게 되면 무조건 3분의 2 이상 무조건 다 던져야 됩니다. 올라갔다 다시 깨지거나 특히나 마디 쌍 제가 종목 때도 계속 이야기 드리죠. 마디 쌍봉으로 깨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 안 하면 그렇죠? 물론 그러고 나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뭐다? 다시 돌아올 확률이 뭐다? 예. 좀 뻥치면 99% 고요. 뻥 안 치면 95% 입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무조건 이거 이상 저는 그리고 다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상을 바라는 거는 뭔가 그 글로벌 거시적으로 네거티브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까지 막 거시적인 얘기하기 시작하면 난리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면 오늘 지금 42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42분이 아니라 4시간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 이걸 쪼개 가지고 저희 가족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식 오픈하게 되면 그때 오셔 가지고 들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이거 그때그때 상황마다 예 이때도 뭐라고 했냐면 혹여나 지금 이 흐름 때문에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해서 여기서 잡을까 뭐 할까?' 하지 마라. 하지 마시라. 이거 지금 여기서 돌파해서 나가면 하는 건데 승부 보는 거지 무슨 이거에서 또 이 진폭 먹겠다고 자꾸 그렇게 백틱 노리고 하려다가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다? 박스에서 어떻게 한다. 박스에서 이렇게 좋은 매매가 있는데 하단에서 자꾸 이거 안 하고 상단에서 추격하고 하단에서 손절하는 거고 이미 이 파동을 3번 4번 하는데 계속 간 보다가 막 네 번째 들어가니까 깨져 가지고 '아 역시 이 패턴은 아닌 것 같아.' 이래 버린다. 매도하지 마라. 터질지 안 터질지는 그거는 시장만이 알지만 여기에서 터지는 그 매매는 우리가 하고자 아니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겠는데 이게 수익이 긴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내 심리에 쫓겨 가지고 하는 매매인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자 어찌 됐거나 각설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 구간이 되고 저는 이미 이 2.5대 위에서 분할로 내주기 시작.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또 좀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내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일단 3분의 2 이상 정리하거나 완전히 정리되는 관점으로 가져가서 또다시 깔끔하게 2.2 대에서 3 대 잡은 것들을 2.6 대에서 8 대에 내준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면 레버리지로는 어떻게 됩니까? 30% 에서 50% 60%가 되겠죠. 그러면 20% 비중 잡아 가지고 평균적으로 20-30% 최소한
30-40%를 내준다라 그러면 계좌에 지금 기여한 비율이 플러스 5%에서 7% 나와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계좌에 10%씩만 계속 올리면 된다고. 분기에. 1년에 4번 하면 1년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절대값만 따져도 40%라고. 그러면 이 한 종목 20% 잡아 가지고 계좌를 5%에서 6%를 올릴 수 있다라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나머지 것들이 쪼끔만 보태 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한 계좌적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얘 다시 잡는다라 그러면 이번 7월물 만기 끝나고 다시 볼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시 잡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얘로 따지면 다시 잡는다라 그러면 무조건 2.233 구간이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이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잡지 않을 것이다 보면 되겠고, 혹여나 이레귤러가 발생해서 급락한다, 2.5 라인이 깨지게 되면 추가로 수익도 한번 해 주세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구간에서는 해 준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이렇게 활기찬 방송이 됐네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차이나 솔렉티브에 있는 이 종목들이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이 많아서 매수를 노리시는 매수 플레이어, 특히나 지금 미국장 하시는 분들이 미국장 할 거 없는데 중국이라도 좀 가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좀 나름의 이런 것들 해보면 되겠구나라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매수 플레이어 입장에서의 좀 만족스러운 그런 자리들, 그리고 가스의 좋은 수익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일요일 방송 좀 재밌게 했었는데, 늘 그렇습니다. 저런 자리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서야 매수를 찾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타이밍들 다 놓치고 나서 이제라도 300불 한번 노려볼까? 됩니까? 안 돼요. 그런 매매가 될 거면 이미 성공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내가 자리에 왔을 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확신은 별거 없습니다. 내가 꾸준히 데이터와 통계와 확률을 쌓으면 돼요. 저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 당연히 하셔야 돼요. 특히나 아직 시장에 오신 지 5년도 안 되신 분들, 코로나를 계기로 오신 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시려면. 너무 무시하게 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된다? 안 돼요. 그럴 거면 많은 선배 투자자분들이 이미 다 재벌이 됐겠죠. 그렇지 않아요. 극복할 것들 너무 많다. 제가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차기사 이 카페에 오게 되면 제가 그 심리 교육 방송은 그냥 올려놓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근데 재생률이 되게 낮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술이 없어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심리에 뒤틀려서 하는 거지. 그리고 매수를 못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매도를 못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거지. 다 까꾸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아직도 내가 눈치채고 있지 못한다라 그러면 반드시 저희 카페에 오셔 가지고 무료로 공개된 자료들 많고, 가스도 이미 제가 전략 올려드렸어요. 당연히 무료 오픈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이거 안 합니다. 당연히 이제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저희 차기사가 정식 오픈하게 되면 8월 말쯤에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소정의 이 회비만 내시면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실 수 있는데, 그쵸? 그때까지 말 그대로 이 전략들, 제가 그래서 전략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드리는 겁니다. 왜? 그때까지 버티시고 회비라도 좀 모으시라. 어차피 저희 뭐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말로 1,000만 원 이런 거 한 번만 들어가면 거의 연관을 뽑습니다. 그러니 뭐 걱정될 게 있나요? 그쵸?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따라오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뭐다? 이 기술적 분석과 기술적 관점에서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제 전략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물며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하는 전략들 다 그냥 쫓아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공부가 필요해요. 무슨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마가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확률이 있느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도 내가 내 스스로 통계를 내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란 그런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어찌됐거나 일요일 날 어우 너무 저와 함께 50 분이나 시간 낭비는 아니겠죠? 그쵸? 돈을 충분히 많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시면 버시고 계실 테니까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 자 이제는 밖에 나가서 좀 몸도 좀 푸시고 주말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신나게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고, 언제든지 매수 관점이 급하시다 하신 분들은 저 유튜브 쇼츠로 매일 5시에 계속 세 종목씩 나가고 있어요. 그 흐름들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